고품격 커세 방송 마드리드의 이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격 혹은 성향별로 그림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가져보겠습니다. 그림에 대한 취향이 있고 이런 그림 이야기 나왔을 때 어떤 그림을 좋아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은데 마땅한 취향이 없을 때 제가 미리 어떤 그림이 자신한테 맞는지 여러 그림을 공부하고 봐왔던 그런 경험 끝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 있으면 어떤 그림과 잘 어울리는지 그런 것에 대한 제 통찰력과 경험을 재미로 봐주세요. 제 주간이니까 16가지 캐릭터별로 그림 화가들을 분류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그림 성향과 어울릴까? 나는 어떤 화가와 잘 어울릴까? 이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모스. 0번째 제로입니다. 전 제로부터 시작할게요. 우아하게 이쁜 게 좋다. 그림 좋아하는 분들 중에 이쁜 그림 좋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쁜 것도 종류가 많은데 우아하고 세련되게 이쁜 것을 좋아한다. 자,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화가입니다. 페데리코 데 마드라소라는 스페인 화가인데요. 낭만주의 화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림 스타일 보면 신고전주의에 가장 어울리는 화가이기도 하죠. 자, 페데리코 데 마드라소의 초상화 예시고요. 대표 그림이에요. 프라도 미술관에 수정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쁜 그림 보고 싶을 때 오랜만에 보면 뭔가 좀 힐링 되기도 하고 그런 그림이에요. 제 친한 동생이 이 그림을 보면 뭔가 눈이 맑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빌체스 부인, 어느 귀부인을 그린 초상화예요. 자, 그리고 꽃미남도 이렇게 잘 그렸죠. 페데리코 데 마드라소였고요. 우아하고 이쁜 그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화가죠.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라파엘입니다. 이 화가는 성모 마리아를 잘 그려서 슈퍼스타가 된 화가라고, 최초의 비현실 미모를 그렸던 여신 포즈를 아주 잘 구사했던, 몸과 얼굴 방향이 완전히 다르죠. 이런 포즈를 일명 콘트라포스토라고 하는데 잘 기억하세요. 여신 포즈입니다.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많이 따라해 주면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쁘죠? 여신이에요. 성모 마리아를 여신의 경지를 올려서 유명해진 화가 라파엘입니다. 우아한 그림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화가죠. 르네상스 초중반에 매우 유명했던 보티첼리. 이 화가 인생 작품이죠. 비너스의 탄생. 자, 본래 비너스가 그래서 신화에서 따지면 제우스 못지않게 매우 불건전한, 불륜도 많이 저지르고 음탕한 여자죠. 그런데 보티첼리가 이 고전 서사시를 모티브로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후에 이미지 세탁을 합니다. 뭔가 조신하고 이쁜 성스러운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되는데, 또 이 포즈가 일명 푸디카 비너스라는 자세예요. 조숙한 비너스 자세인데 은밀한 부위 가리고 부끄부끄한 이런 자세 덕분에 비너스 이미지가 아주 좋게 바뀌죠. 또 보티첼리의 대표작 중에 하나죠. 프리마베라, 봄 이야기인데 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려놨어요. 이 그림이 우피치 미술관 피렌체에 있잖아요. 피렌체가 또 꽃의 도시라는 또 뜻이니까 그 미술관, 그 도시와도 잘 어울리는 그림입니다. 옷도 그렇고 화려하고 아기자기하면서 세련된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갔던 보티첼리였습니다. 강력 추천해 드리는 화가입니다. 윌리엄 아돌프 부그로우라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정말 이쁘게 진짜처럼 잘 그립니다. 제가 본 화가들 중에 스킬적으로 탑 클래스예요. 근데 진짜 이쁘게 잘 그립니다. 외모 지상주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화가 꽃미남뿐만 아니라 여신을 굉장히 잘 그리는, 정말 잘생기고 몸매도 훌륭합니다. 부그로가 누드와 여신을 많이 그리는데 이 피부톤이라든지 관능미와 신고전주의적인 세련미 이런 거를 다 갖춘 누드화를 매우 잘 구사합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약간 에로틱도 있어요. 살롱전에 이 화가의 그림 보고 당시에 많은 남성들이,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이 그 살롱전에서 기원되는데 당시 많은 남성들이 이 화가의 그림 보고 많이 놀랬다. 정말 이쁘죠.
미인대에 나오는 여인 같아요. 신고전주의로 유명한 화가인데 당대 최고의 성공을 거뒀지만 역사적으로 점차 잊혀집니다. 왜냐면 인상주의 같은 혁명적인 화가들이 더 인정을 받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밀려나죠. 이 그림이 인생 작품이에요. 비너스의 탄생인데 보티첼리의 비너스를 능가하는 최고의 여신 비너스를 가장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라고 저는 추천해드립니다. 최고의 비너스 방송을 따로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1위로 선정한 그림입니다. 부그로라는 화가였습니다. 우아한 그림 하면 이분은 좀 빼놓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조르조네라는 화가입니다. 이분을 평가할 때 최초의 누드화를 그린 화가로도 평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 최초란 말을 믿지 마세요. 어디서? 이전에 그린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공식적으로는 비너스지만 최초의 여인 누드화를 그렸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작품이 잠자는 비너스라는 작품이고 이후에 티치아노라는 후배가 이 누드화를 모티브로 많이 따라하고 나중에 인상주의 마네에게도 많은 영감을 줬던 그런 누드화면서 또 포즈라고 보시면 돼요. 르네상스 하면 그 컨셉이 클래식이잖아요. 클래식은 오래돼도 질리지 않아요. 질리지 않은, 시대가 지나도 매우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조르존의 잠자는 비너스였습니다. 이제 여행을 좋아하는 분 계시잖아요. 뭔가 여행 가고 싶은 그런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화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상주의 화가 중에 시슬레라는 화가가 있어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우리가 잘 알아는 모네의 친구들인데 인상주의는 뭐 에드가 드가 뭐 르누아르 다 떴죠. 모네. 근데 시슬레가 가장 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후에는 재평가를 받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주의 화가들 중에 시슬레의 그림을 상당히 좋아하죠. 특히나 하늘의 그 굵직한 터치를 좋아합니다. 이런 풍경들 보면 프랑스, 파리, 뭐 근교 이런 시골 놀러 가고 싶은 느낌을 자아내는 풍경화라서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시슬레와 비슷한 과죠. 까뮤 피사로라는 화가인데 이 두 화가가 좀 비슷해요. 인상주의 화가들이 뭐 어차피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굳이 구별하자면 피사로의 터치는 약간 터치가 좀 짜잘합니다. 이런 자연 풍경도 그렇지만 프랑스 대도시의 풍경을 속도감 있게 잘 포착한 화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행, 예술의 여행, 파리를 여행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피사로 그림을 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기분 좋은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풍경화가 추천해드립니다.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까날레토라는 베네치아 화가인데 당시에 여행이 굉장히 비쌌을 때 귀족들이 여행 가는 것이 특권이었어요. 이때 사진,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림 장사를 해서 대박이 났던 화가들, 일명 베투타 화가들인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까날레토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그림들이 베네치아에서 그린 작품이죠. 그 산마르코스 광장이죠. 베네치아 여행을 가고 싶어지는 이런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와, 진짜 여기 또 가고 싶다 이런 느낌. 이분이 워낙 유명해서 나중에 말년에는 영국 왕실에서 또 풍경화가로 지내죠. 그게 영국입니다. 여기는 여행 가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리는 까날레토였습니다. 유토피아적인 청산의 살얼이랐다. 현실 도피적인 환상적인 풍경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혹은 나 뭔가 도피하고 싶어 나만의 세계로 유토피아적인 풍경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그림들입니다. 첫 번째가 사실주의 혹은 자연주의로 유명한, 정확한 이름은 장 바티스타 까뮤 코로예요. 너무 이름 기니까 코로라고 하겠습니다. 이분 하면 그 유명한 바비종 화파의 리더이기도 해요. 풍경화의 장점은요,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느끼면 돼요. 그래서 코로라는 화가는 당시 이 마을에 강이 흘렀는데 물안개 필 때의 그 느낌을 아주 잘 구사했던 화가예요. 이 몽롱하고 오묘한 느낌은 코로만 낼 수 있는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다른 방송에서도 강조해드렸지만 코로라는 화가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그림 그려본 사람 입장에서 이 화가는 진짜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릴까? 분위기가 이런 걸 분위기라 하는 거예요. 그림에서 분위기란 거는. 자, 코로였습니다.
자, 우리 일명 그림 같다라는 말 쓸 때 현실이 그림처럼 아름다워서 그림 같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즉 그림이 현실보다 더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그런 현실보다 더 이상적인 세상, 더 아름답게 그리기로 유명했던 로랭이라는 화가입니다. 그림 같은 화풍의 그림 풍경화 화가를 픽처레스크 화가라고 해요. 풍경화도 계보가 있는데 상당히 유명한 화가예요. 특히 노을 지는 이런 석양 느낌을 매우 잘 구사했던 화가입니다. 진짜 환상적이잖아요. 이 화가의 특징이에요. 다 노을 지는 석양 느낌으로 그림을 자주 그리죠. 지금 이때만 해도 종교와 혹은 신화에서 완벽히 독립된 때가 아니라서 허구의 이야기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 판타지 세상을 그렸던 풍경화라고 보시는 게 낫죠. 제가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유토피아 세계라고 그런 거예요. 이건 진실된 세상이 아니라 가짜 세상입니다. 진실된 세상에서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아름답진 않아요. 클로드 로랭, 그리고 또 카날레트 영향을 받은 영국의 대표 풍경화 화가입니다. 인상주의를 예고한 터너, 영국의 예술상으로도 유명하죠. 터너 화가 이름 딴 상입니다. 터너의 그림을 보면요, 이미 인상주의 스타일을 이미 구사하고 있어요, 이 화가가. 물론 터치 느낌은 엄연히 다르지만 누가 보면 인상주의 화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과도기적인 그림 그렸을 때, 클로드 로랭풍의 그림을 그렸을 때고요. 이 이후에는 더 인상주의 화가들처럼 많이 뿌얘지죠. 인상주의 시대 아니에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선배입니다. 또 국적도 다르죠. 영국 화가, 영국의 대표 화가 터너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힐링,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그림이 없을까. 음악도 뉴에이지라든지 힐링받는 이런 컨셉의 음악이 있잖아요. 그림도 있어요. 제가 추천해드린 첫 번째 화가가 종교 화가예요. 특히나 카톨릭 신자분들 중에 뭔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림이 없을까 했을 때 이 화가를 추천해드립니다. 프라 안젤리코라는 수도사 출신의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기도를 그림으로 그린 화가입니다. 신을 위한 그림을 그렸던 화가. 그래서 성모자 같은 이런 컨셉의 그림이 상당히 많은데요. 성모 대관식 이런 주제. 이 화가는 중세 말 르네상스 초창기에 활동했던 화가입니다. 황금 스타일 자체는 중세풍의 그림이죠. 이 화가의 대표작인데 이 화가가 스테고지를 상당히 많이 그렸어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있는 이 스테고지가 대표 작품 중에 하나죠.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경건한 느낌을 만들게 하는 이런 화가라고 보시면 되죠. 힐링받는 또 다른 그림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마크 로스코라는 미국식 추상 표현주의 화가로 평가를 받죠. 그 중에서도 생면 추상 화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자, 로스코의 그림은 정말 단순해요. 가로축으로 다양한 컬러 시리즈를 반복해서 그렸습니다. 전 세계에 비슷한 그림 시리즈가 색깔만 다 달라요. 여기서 보색이 막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라 같은 색깔풍으로 따뜻하면 따뜻한 난색풍이면서 차가우면 차가운 이런 풍, 이게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차가운색 계열도 있죠. 이렇게 이제 푸른 색깔 배경보다는 난 색깔이 많고요. 이 화가의 컨셉은 그림은 치유한 것이다, 힐링이에요. 애플 좋아하는, 아이폰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관심의 대상일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제일 좋아했던 화가예요. 이 화가의 그림을 보고 또 명상에 잠기면서 많은 영감을 받아서 아이폰 나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좋아했던 건 사실입니다. 힐링받는 그림. 근데 왜 자살하셨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마드리드의 이안이었습니다. 제 방송이 유익하셨으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